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안 되면 섭섭하지. 언니는 늘 착하니까 내가 털어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다음부턴 진짜 안 그럴게요. 그런데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좀 부탁할게요. 이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한 번쯤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바쁘고 손주가 눈에 밟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이 부모니까 당연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다녀온 날에도 허리가 아픈 날에도 부모님 아니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줘요. 늘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따뜻함보다는 당연함이라는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기꺼이 도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켠이 이상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누구 하나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쌓였고 억울함이 올라와도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참고만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착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미움받는 게 두려웠던 걸까요?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것이 아니라 거절의 불안을 피해가는 사람이다. 맞는 말 같지요? 우리는 오랜 세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조용히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어느새 내 희생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듯 요구받고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삶. 그게 과연 괜찮은 삶일까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라는 말,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살아온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착한 것이 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 착함 뒤에 숨어 있는 감정 조종과 심리적 압박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 이 말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이지연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식사 준비부터 손주 돌봄, 병원 동행까지 모든 일을 당연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처음엔 기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기꺼움이 당연함이 되었지요. 며느리에게 살짝 서운함을 내비쳐도 어머님은 우리 편이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면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계속 희생해 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거절을 하면 나쁜 사람일까? 이건 이기적인 걸까? 그런 고민을 자주 하셨다면 지금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가? 자기 욕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관계를 끊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 경계가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거절을 배신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존중해 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내 감정들, 이제는 조금씩 꺼내어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이번에는 무조건 착한 성격이 오히려 왜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맞춰주기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자꾸 무시당하는 걸까? 경북 영천에 사는 72세 이명숙 어르신은 평생을 남들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모임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늘 괜찮아요라는 말을 달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고 부탁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선생님은 늘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느 날은 혼자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착한 성격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경계 없이 다 받아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함이 누군가에겐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남의 인생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내 마음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명숙 어르신은 어느 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얘라는 말만 하지 않기로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키느라 자기 마음을 방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하려 드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널 챙겨줬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이 말들 어쩐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탁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 그 안에 숨어 있죠. 70대 중반의 정욱 씨는 평생을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부탁을 해오면 항상 그럼요, 제가 할게요라고 답했지요. 하지만 최근 오랜 친구의 부탁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 거절하면 그럼 내가 이대로 아파도 괜찮다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혀 정욱 씨는 그날도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억울한데 끝내 거절을 못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하기 방식을 감정적 빚지기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해준 걸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심는 겁니다. 정말 묘하지요. 상대는 분명 정중하게 말하는데 듣는 나는 계속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부탁은 진심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을 조종하려는 말버릇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불편했는지, 억울했는지 그 감정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정욱 씨는 요즘 부탁을 받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또다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처럼 우리는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진심이니까요. 지금부터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론 참 친절합니다. 말도 공손하고 웃음도 늘 따뜻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마음이 지칩니다. 괜히 기운이 빠지고 말없이 속이 상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계신가요? 65세 혜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윤 여사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말끝마다 칭찬을 곁들였죠. 어머, 혜란 씨는 정말 밝으셔서 보기 좋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거 좀 외롭지 않으세요? 아직도 그 집에서 혼자 지내세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무서워서 혼자 못 살아요. 이 말 얼핏 들으면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말에는 칭찬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엔 은근한 평가와 우월감이 숨어 있었죠. 혜란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꺼림칙했고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될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감정적 침범이라는 걸요. 선을 넘는 사람은 꼭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말투와 따뜻한 표정으로 심리적 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려 하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난 뒤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가? 말은 부드러웠는데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선을 넘은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보다 내가 느낀 감정을 먼저 신뢰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상대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느낀 감정이라는 사실을요. 이어서 우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은 너뿐이야. 씨는 해줬다는데 당신은 안 해줄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움직이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70대 김성자 씨는 동네 지인의 반복된 부탁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 작은 부탁들을 들어줬죠. 하지만 어느새 장 보러 가는 것부터 청소, 약국 심부름까지 일이 점점 늘어나더니 거절하면 서운하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정이었지만 나중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할 사람을 골라 접근합니다. 항상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둘째, 죄책감을 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말로 마치 빚이라도 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셋째, 경쟁심을 유도합니다. 씨는 해줬던데 내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이런 말들은 나를 나답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손해본 것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피곤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한동안 힘이 빠지는 느낌. 그럴 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나로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점검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마음을 계속 눌러두는 건 결국 나를 잃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감정 조종과 심리적 착취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을 배려했을 뿐인데 자꾸만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전남 순천에 사는 69세 김문자 씨는 딸 부부의 부탁으로 손주 돌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장은 몇 번 도와주는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이젠 엄마니까 당연하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애가 너무 불안해해요. 이 말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쉬는 날은 점점 사라졌고 김문자 씨의 하루는 손주 중심으로만 흘렀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우리 감정을 교묘히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고 가는 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종이라 부릅니다. 표현은 부드러워도 그 말 속에 책임 전가와 기대의 강요가 숨어 있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이건 미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강요다.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하는 연습입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사정상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상대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양보하고 미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김문자 씨는 요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수단도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산다는 건 내 감정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바로 자존감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그렇게 대합니다. 이 말 어쩐지 마음에 남지 않으시나요? 자존감은 단지 자신을 사랑하자는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0세 장미자 씨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힘들지 않아요.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하지만 어느 날 생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장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 장미자 씨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TV와 휴대폰을 끄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식사하는 연습. 일주일의 하루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 산책하거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색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단단하게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자기 보호 전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늘 끌려다니는 나,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67세 정순애 씨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음은 힘든데
입에서는 늘 괜찮아요만 나왔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한 강의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기록해 보라는 말을 듣고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저 있는 그대로 써내려갔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다음엔 어떻게 말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그 말 듣고 나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가 이전엔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 부탁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라고 여지를 남기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 한마디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상대에게도 이 사람이 자기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정순애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 걸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착한 분이야. 하지만 그 말 뒤엔 이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시지.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고 누구보다 많이 참으며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지요. 그런데요, 정작 나 자신에겐 언제 좋은 사람이 되어준 적 있었을까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도 되고,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누구를 미워하자는 것도 모든 관계를 끊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내가 나를 잘 대해줄수록 세상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거라는 걸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착하기 위해 나를 잃어가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거절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더 존중받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착함은 이제 당신 자신에게도 향해도 좋습니다. 그 선택은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